2025년까지 경기도 시흥에서 성남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해 강릉에서 인천까지 1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동해시의회가 화력발전소 가동 증가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합니다. 춘천의 시민단체들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국회의원을 추방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규탄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원자력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북 지역에 규모가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경기도 시흥 월곶과 성남 판교를 잇는 복선전철 건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 운행을 통해 강릉에서 인천까지 1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통한 강릉선 KTX. 서울과 강릉을 1시간 반 만에 연결하는 강릉선 KTX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12,000명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복선전철 개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0km의 복선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월곶 판교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강릉선 KTX와 연계돼 이곳 강릉에서 인천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부터 노방공사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21년에 착공합니다. 해당 노선이 건설되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 중인 여주에서 원주 구간과 연결되고 강릉선 KTX와도 연계 운행됩니다. 현재 강릉에서 인천 송도까지는 버스로 4시간가량 걸리지만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1시간 5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월곶 판교 사업이 되면 현재 있는 수인선하고 현재 설계 중인 신안선선 여주 원주 노선을 활용을 해서 새로 신설될 서원주역 통해서 강릉역으로 운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 여주 구간에 이어 2025년까지 월곶 판교 구간이 완공되면 동해안에서 인천까지 접근성이 개선돼 국내외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석탄 발전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 최근에 건설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동해시의 석탄 발전소는 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에다 석탄 운송 과정의 날림먼지까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압 전선과 송전 철탑도 문제입니다. 거미줄 같은 전력망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동해시 의회는 전력 공급을 위한 이런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한전에 건의했습니다. 전선 지중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화력 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절규를 동해 시민의 대변인이자 대의기관인 동해시의회는 처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정부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 옹진, 보령 등 7개 지자체는 석탄 발전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발전 지원금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화력 발전소 지자체와 연대하여 앞으로의 공동 번영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모색하고 관련 지자체들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협의회를 구성한 뒤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함께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선 KTX 출발과 도착역에 서울역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강릉시는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한국철도공사 측에 서울역 일원화에 대해 추가 건의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상공회의소 등은 지난달 중순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강릉선 KTX 출발과 도착역에 서울역 일원화를 건의하는 시민 5만 3천여 명의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공립단설유치원을 추가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강원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해람중학교 운동장 5천여 제곱미터에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12개 학급, 원화 2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홍제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가칭 홍제유치원은 교육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며 강릉교육지원청은 오는 21일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진태 국회의원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촛불 집회 등 강력한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 동지회도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청 앞 광장. 5.18을 폄훼하고 모독한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추방하자는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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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동문회 등 5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 때보다 참여단체가 20곳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춘천에 국회의원이면서 헌법기구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운동본부는 춘천 시민들에게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개인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아 시내 곳곳에 게시하며 사퇴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의 망언과 망동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반부터 이곳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강원 지역 5.18 민주화 동지회는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라는 지위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평가된 결과인데 김진태 의원이 이를 폄하하는 공청회를 열고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가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사과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자신이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이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반발이 전국은 물론 춘천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동해안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과 방패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2016년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는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이번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영덕 앞바다에서는 규모 3.1의 비교적 큰 지진이 났습니다. 더구나 지난 포항 지진 이후 지금까지 포항과 영덕 앞바다에서만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2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측되어 있는 지진의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그 말은 에너지가 점점 축적되는 정도가 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쌓이게 되면 방출된다는 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빈번해질수록 국내 원자력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상 지역은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경상 지역에는 울진 해안을 따라 건설된 하늘원전 6기,
경주 동쪽에 있는 월성과 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의 고리와 신고리 원전 8기 등 원자력 발전소 20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게다가 각 원전 부지마다 임시 저장돼 있는 수천 톤의 고준위 핵 폐기물과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도 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개별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의 연쇄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 이렇게 안전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수옥의 안전 평가를 할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동남권 활성단층 조사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개별 원전에 대한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도 지지부진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강릉시장 후보자의 지인과 선거사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식사를 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모 강릉시장 후보 측 선거사무원에게 건넨 신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선거사무원들에게 1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임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식사를 제공한 대상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들로 국한돼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옥계지구 개발 사업에 대비해 옥계 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합니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옥계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을 현재 하루 1,200톤에서 300톤 늘린 1,5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으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오는 4월 착공해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2곳을 정비해 재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발안 1지구와 부곡 2지구로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해 위험 가옥을 철거하고 경사면을 정비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까지 67억 원을 들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5곳을 정비했습니다. 도내 학교의 성면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제거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성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된 도내 486개 학교에 대해 방학 기간을 이용해 2022년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42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와 제거 작업이 진행됐으며 방학 기간 내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2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영월과 인제 각각 3곳, 양양, 홍천, 정선 각각 2곳, 삼척, 횡성, 양구 각 1곳 등 모두 17곳입니다.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지난해 한 곳에서 올해는 삼척 장호와 홍천 내촌, 영월 상동 중에 3곳으로 늘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2018년도 산림청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전국 5개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숲가꾸기와 일자리 창출 등 12개 과제를 종합평가한 결과 2017년도에 이어 최우수 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도 산림 분야와 정부 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건설업계의 공사 금액이 1년 새 3,5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사 530개 회사의 건설공사 기성액은 2조 5,895억 원으로 2017년보다 2,630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2,108개 전문 건설사의 기성 실적은 1조 2,565억 원으로 2017년보다 876억 원이 줄었습니다.